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의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안에서 너무 TV나 휴대폰, 컴퓨터 등에 빠져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집에만 계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잘 이뤄야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신체 단련을 꾸준히 하는 게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정작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만약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안 좋은 영향을 전파한다면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전염되어 본인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피하고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몇 번 만나다 보면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기는 쉬우나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살면서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되도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그 유형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인간은 욕심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결국 인간의 미덕을 잃어버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하기 때문에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멀리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걸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부럽고 자전거를 타면 자동차 타는 사람이 부럽고 자동차 타면 고급 외제차 타는 사람이 부럽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자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결정이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치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타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내가 밥과 술을 자주 사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친구가 나에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를 대접할 때 한 번도 생색내지 않았고 친구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서 친구에게 밥과 술을 사주지 못하자 그 친구는 내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욕심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구로 여겼던 사람의 필요가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남들이 자신보다 조금 더 가졌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불안을 느끼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성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며 안정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안정된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는 것이며 이런 마음을 가져야 자신과 타인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내가 성장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뜨거우면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뜨겁다고 괴로워하면서도 잔을 놓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욕심은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원인이며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의를 갖추지 않는 무례한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야 관계를 발전시키고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이가 가깝고 멀고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무례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이 몸에 밴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주의적 성격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과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하나둘씩 쌓여서 그 심정을 무례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의 상처받는 내가 너무 나약하고 여린 것이다. 반대로 내가 나에게 똑같이 행동했으면 나는 너처럼 절대로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친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친절하게 대응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무례한 행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결국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의 외모에 대해 지적하는 말을 했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며 내 외모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내 모습에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말에 주눅 드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나의 약점과 허점을 파고들어 나를 더 몰아세울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례함은 나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례한 것이 분명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내 무의식적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나의 마음은 무례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함이 물들어 버린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무례한 사람을 멀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과 지금 당장 인연을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무례함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앞으로 관계를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중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례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엮여 있어서 상대방과 나 둘 다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안부조차 묻지 않고 대뜸 자신이 할 말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 오죽하면 내가 너에게 연락했겠느냐? 돈은 금방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만 나를 찾는 사람은 나의 상황이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만 나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물론 가깝지 않은 사이라도 상대방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순간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많이 베풀어 준다 해도 나의 친절이나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고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라도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킬 수 없는 속이 텅 빈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끝이 보이는 인간관계를 맺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끝이 보이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위해 내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나와 합이 잘 맞고 서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과 마주해야 한다면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잘 지키고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나와 친한 척하며 내 곁에 머무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자신의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나를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적 관점에서 인연이 중요한 이유는 인연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선한 인연을 맺으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인연을 맺으면 나쁜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사람은 나와 인연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이 굳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평생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에서 얻는 단점보다 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은 말씀들을 마음속 더 깊게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여러 명인의 생각과 말씀을 제가 직접 재해석하고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첫째,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인간은 욕심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결국 인간의 미덕을 잃어버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하기 때문에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멀리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걸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부럽고 자전거를 타면 자동차 타는 사람이 부럽고 자동차 타면 고급 외제차 타는 사람이 부럽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자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결정이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치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타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내가 밥과 술을 자주 사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친구가 나에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를 대접할 때 한 번도 생색내지 않았고 친구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서 친구에게 밥과 술을 사주지 못하자 그 친구는 내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욕심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구로 여겼던 사람의 필요가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남들이 자신보다 조금 더 가졌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불안을 느끼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성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며 안정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안정된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는 것이며 이런 마음을 가져야 자신과 타인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내가 성장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뜨거우면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뜨겁다고 괴로워하면서도 잔을 놓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욕심은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원인이며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의를 갖추지 않는 무례한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야 관계를 발전시키고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이가 가깝고 멀고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무례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이 몸에 밴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주의적 성격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과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하나둘씩 쌓여서 그 심정을 무례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의 상처받는 내가 너무 나약하고 여린 것이다. 반대로 내가 나에게 똑같이 행동했으면 나는 너처럼 절대로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친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친절하게 대응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무례한 행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결국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의 외모에 대해 지적하는 말을 했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며 내 외모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내 모습에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말에 주눅 드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나의 약점과 허점을 파고들어 나를 더 몰아세울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례함은 나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례한 것이 분명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내 무의식적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나의 마음은 무례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함이 물들어 버린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무례한 사람을 멀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과 지금 당장 인연을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무례함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앞으로 관계를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중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례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엮여 있어서
상대방과 나 둘 다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안부조차 묻지 않고 대뜸 자신이 할 말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 오죽하면 내가 너에게 연락했겠느냐? 돈은 금방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만 나를 찾는 사람은 나의 상황이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만 나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물론 가깝지 않은 사이라도 상대방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순간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많이 베풀어 준다 해도 나의 친절이나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고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라도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킬 수 없는 속이 텅 빈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끝이 보이는 인간관계를 맺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끝이 보이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위해 내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나와 합이 잘 맞고 서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과 마주해야 한다면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잘 지키고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나와 친한 척하며 내 곁에 머무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자신의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나를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적 관점에서 인연이 중요한 이유는 인연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선한 인연을 맺으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인연을 맺으면 나쁜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사람은 나와 인연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이 굳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평생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에서 얻는 단점보다 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은 말씀들을 마음속 더 깊게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여러 명인의 생각과 말씀을 제가 직접 재해석하고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 제작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